성북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성북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윗동네 아랫동네 이야기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권준호, 전하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인데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주제로 편견 극복을 하려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최신 뉴스가 도착했죠. 네, 저희 6월 12일 열리려고 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사람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사람책은 북한인권증진센터 장을 맡고 계시는 이한별님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성북 사람책에 출연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의 한경남도 흥남이라고 6.25 전쟁 때 우리가 후퇴했던 흥남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 흥남이 고향이고요. 17살에 북한을 탈북해서 한국에 온 후에 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통일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북한 통일 그 관련된 모임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북한 인권 이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서 그곳에서 사실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북한 인권을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연이 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2번 정도 강제 북송되셨고 강제 북송돼서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하셨고 저희 오빠도 2009년 1월에 이제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중국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 북송되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되게 그러한 아픈 사적인 경험들이 공적인 경험으로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흥남이면은 어디 근처에 있는 거예요? 평양 근처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함경남도.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함흥시 안에 흥남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과정 직접 사적인 경험을 하셨던 그 과정에서 북한인권증진센터를 직접 설립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런 사적인 경험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정말 많은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저희 주변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자기는 아들이 정말 이렇게 강제 북송돼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다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2딸이 강제 북송돼서 생사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어머니가 끌려가셨거나 또는 뭐 아버지가 끌려가셨거나 남편이 끌려갔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이런 사연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의 이런 사연을 제가 기록하고 조사해서 더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분들의 그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인권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죠.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그 혼자서 단체를 꾸리시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사실 단체 여성으로서 또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이 사회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건데 북한 인권 단체를 설립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3년은 정말 월급도 없이 정말 힘들게 일을 하기도 하고 3년 동안이요? 네네 그렇게 했었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진짜. 그러면 그 센터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지 설명해 드릴 수 있으세요? 네. 그 사실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보통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이나 또는 탈북민들에 대해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에 대해서 관련된 일을 하신
지가 한 20년, 15년에서 20년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고 저희 이사진으로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진 젊은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외국인들도 봉사자로 오고요. 이런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을 더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또 저희와 함께 동참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북한인권증진센터장 이한별 사람책님 모셔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번엔 센터 바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은 우리 탈북민 분들이 아랫동네에 정착한 이후에 어떤 직업들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건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없잖아요. 제가 예상하는 범주보단 다양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 연령대별로 직업을 갖는 게 좀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고 네. 또 30대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이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인턴이나 또는 이런 기업체 체험을 통해서 직업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40대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은 북한에서의 그 자기가 가졌던 직업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 와서 다시 그거를 개발해서 또 직업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50대나 이제 60대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육체적인 일을 많이 감당하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뭐 요양보호사라던가 이런 일들도 하시고 또 40대 분들 중에서는 또 공무원으로 이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운행원으로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체육 쪽의 계통에 있었던 분들은 여전히 한국에 와서도 또 체육 관련된 계통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이렇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의 경우 아무래도 육체적인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좀 직업 훈련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더 사회적으로 많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 네. 정말 다양한 직업이 저희가 모르는 직업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도 제 얘기지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어릴 때 수능 끝나자마자부터 그 과일 팔기 하고 채소 팔기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좀 그런 가치 같은 거를 잘 알아가지고 네. 얼마나 힘드셨을지 네, 상상이 가네요. 네. 네, 맞아요. 네. 저도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린다면 저도 이제 북한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이한별 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진짜 남일 같지 않고 네, 맞아요, 처음부터 맞아요. 지금까지 진짜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그리고 저도 네. 그리고 저도 지금 대학생으로서 한편으로는 공부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알바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평소에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떠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렵고 다양하고 그런데 또 북한 분들은 특히 다른 문화 속에서 이제 접해가면서 이제 알바하고 일 찾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되게 어렵고 힘들 거라고 많이 저로서는 공감이 되게 많이 돼요. 네. 네, 사실 북한과 남한이지만 그 저랑 남이 DJ를 봤을 때도 그 같은 그러니까 알바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크게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그쵸. 해요. 네. 예, 신기하네요. 저도 사실은 와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막 맞아요. 12시간을 일을 네. 하게 되는데 네.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제가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차라리 공부를 더 해갖고 장학금을 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제가 아르바이트는 도중에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그때 그렇게 하기를 또 잘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네. 보면 일은 또 나중에 졸업한 후에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공부는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르바이트가 또 좋은 경험이 되니까 예, 근데 시도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예, 같아요. 정말 예. 대단하신 것 같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제 아르바이트는 산타 알바인데 제가 유치원 아이들 네. 데리고 산타 알바 했었거든요. 예, 근데 좋아했을 것 같은데. 네, 되게 좋아했고 제가 아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아,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3살은 되게 울어요. 그냥 그러니까 선물을 준다고 해도 아, 낯가림이 일단 수염 있으니까. 있고 예. 모자 쓰니까 울고 5-6살부터는 조금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예. 네, 있네요. 좋은 일을 하셨네요. 네, 되게 뿌듯했어요. 네. 아이들 봐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네, 더 좀 이런 알바나 뭐 평소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더 나누고 싶은데 네. 좀 시간상 관계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최근 대내적으로 남북 관계가 전진이 되면서 혹시 센터의 분위기나 이제 탈북민 분들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2가지 양상으로 나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면서 탈북민들에 대한 또 편견이 더욱더 높아져서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러니까 탈북민들을 많이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이용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쵸, 정치적으로 네, 이용을 그럴 수 하거나 있죠. 하면 탈북민들 자체도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 그렇게 이용하다 보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런 그쵸.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양극화를 그러니까 차별을 더 많이 극대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이 좀 이렇게 이용돼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으로나 이런데 그래서 저희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로는 남북 관계가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아무래도 북한 내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있고 북한이 더 인권 실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진 그런 또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쵸. 만약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고 인권 상황도 개선이 된다면 좋은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있긴 한데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상호 네. 비방하지 그쵸. 못하게 되다 그쵸,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개선하도록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가 조금은 좀 그쵸. 침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북한 이탈 주민들도 계세요. 네. 네. 그렇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네, 엄청 여러 가지로 드네요.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까 해요. 네. 저희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이한별 사람책님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평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거의 뭐 북한 인권이나 북한 이탈 주민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평소에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또 사실 개인적인 취미나 이런 습관 같은 거를 보면 저는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주변의 공원이나 뭐 이런 데를 작은 이런 산 그런 데를 보는 거를 좋아하고요. 이게 우리 성북구에는 북설 꿈의 숲 쪽도 있고 네. 가까이에 있고 또 저희 그 동네 뒷산에 막 이렇게 산도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가 오르면 되게 좋고 그래서 그런 산책도 하고 저희 근처에 영화관도 많이 있어서 영화 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영화 저도 예.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네. 네. 혹시 북한산 올라가 보셨어요? 네네. 아름답지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네, 되게 산책 맞아요. 좋아해가지고. 산도 그래서 저는 높은 산은 잘 못 올라가고 작은 이런 야산 같은데 이렇게 동산처럼 작은데 그런 데만 이렇게 슬쩍 올라가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북한산이 국민대를 품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올라가기가 되게 쉬워요. 국민대생들한테는. 네. 그럼 제일 좋아하시는 산책길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북서울 꿈의 숲 많이 갔었던 것 같고요. 저도 저희 되게 많이 가는- 뒷산에 아. 있는 그 월곡일동 주민센터 그 뒤에 보면 작은 산이 있는데 거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쪽을 많이 갔었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안에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거 북한인권 증진센터가 지금 현재는 1호선 망월사역 부근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 초까지 성북구 월곡동 쪽에 위치해 있다고 들었는데 성북구 안에 꽤 오랜 시간 계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 있으신가요? 성북구에 있으면서
같은 성북구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사실은 잘 몰랐다가 저희가 인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사시는 주민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이 무릎 연골이 다 이렇게 나가셨더라고요.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고, 그래서 근데 그분을 이렇게 만나러 집에 갔는데 그분이 북한 음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맛있게 잘하셨는지 북한 김치나 뭐 송편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여기서 파는 그 떡집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떡집 되게 많이 있는데 언제든지 떡을 먹고 싶으면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북한은 그쵸. 그게 아니거든요. 집에서 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 떡집에서는 먹어볼 수 없는 그런 맛이었고 손맛. 김치도 정말 쨍하고 맛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오랜만에 북한 음식을 먹어봐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그 북한 음식과 남한 음식의 차이가 있나요? 김치 같은 거는 같은 이제 그 네, 종류인데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김치에 풀을 정말 많이 넣거든요. 풀이요? 예, 그 밀가루 같은 거를 써갖고 이렇게 그 김치에다 넣는 거 같은데 그런 거를 북한에서는 안 넣어요. 그래서 예, 그래갖고 북한에서는 되게 깔끔한 맛이 나는데 여기는 풀 같은 거를 같이 넣으니까 조미료 맛이 살짝 나는 예, 그러니까 그런 뭐 말씀이시죠? 쌀가루 같은 거를 죽 써서 이렇게 넣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게 조금 더 별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것보다는 북한식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 냉면인데요. 네. 냉면 그 함흥냉면하고 평양냉면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평양냉면이 어떤 맛인가요? 저는 평양에 못 가봤어요, 사실. 근데 진짜요? 한국에 와서 평양냉면 하는 가게에 가서 먹어봤어요. 근데 정말 저는 한국냉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여기서도, 오셔서 예. 평양냉면 드셨다. 네, 근데 그러니까 약간 좀 담백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평양냉면을 좋아할 수 있는데 네. 저희 함흥냉면 같은 경우에는 달콤하고 새콤하고 이렇게 비빔면처럼 그렇게 된 건데 물론 물로 돼 있는 물냉면도 있지만 네. 그런 것 그 함흥냉면이 더 쫄깃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북한 음식들은 대체적으로 좀 깔끔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남한은 약간 좀 조미료 맛이 살짝 들어갔지만 살짝 맛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취향 네, 개인적인 조금씩 취향. 예, 그쵸, 차이가 그쵸.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냉면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북한에 살면서도 이제 냉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평양냉면이든 함흥냉면이든 다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 근처에서 먹는 함흥냉면이 있어요? 네, 저희는 뭐 그때 옥류관 냉면이라고 되게 유명했어요. 네. 그게 근데 이름은 옥류관이지만 함흥냉면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근처에 개인인데 국수집을 운영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게 불법이었는데 그렇게 여기서 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예. 네. 그런데 그 집이 너무 잘해서 그때 당시에 쌀 1kg 가격이 150원이었을 때인데 그 냉면 한 그릇이 150원이었어요. 오. 그렇게 비쌌고 맛있는 사람들은 많았고. 예, 맛있는 거라서 정말 쉽게 가볼 수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냉면을 좋아하니까 제 손을 붙잡고 한번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부녀지간에 정말 그때 예, 즐거운 데이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어디든지 맛있으면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맛집인지 알면은 네, 찾아가다 좀 비싸도 보면 네. 그렇죠. 근데 북한은 아무리 비싸다 해도 이렇게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 조건이 되게 맞아요. 형편이 어렵거든요. 다들. 그렇죠. 그 냉면 그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는다는 게 네. 되게 어려운 일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못 해봤죠. 저희도 사실은 고난의 행군 때 너무 어려워서 네. 이렇게 막 그 보름을 굶었던 적도 있었어요. 보름이요? 15일이요? 예. 그런데 그때 그 전에 이제 그 이후에 생활이 좀 이렇게 좋아졌을 때 저희 어머니가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이렇게 이제 친척들의 도움도 받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좀 좋아지면서 돈이 있게 됐을 때 그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옛날에 네. 먹을 수 없었던 거를 딸과 함께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거죠. 네.
또 먹고 싶어지네요. 냉면이니까. 오늘 국물이 또 그러게요. 점심은 냉면으로. 냉면 맛집 찾아 검색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점심. 그러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저희가 함께 도왔으면 하는 일이 있다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무엇보다도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정착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한다고 봤을 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친구가 먼저 되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 겪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공감해주고 좀 더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라던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예, 그렇게 자원봉사도 주변에서 많이 참여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점이 있어요. 네. 북한 인권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떠올리기도 하지만 이제 남한에 와 있는 북한 분들이 인권을 침해 당할까 뭐 이러한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많이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 분들이 내가 남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거는 인권 침해다 아니다를 정확히 구별을 할 구분을 네. 하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인권에 대해서 정확히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습관, 그러니까 배어 있어서. 네, 배어 있어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그러니까 경험이에요. 제가 겪었던 경험. 간단히 얘기 드린다면 이제 대학교에서 저희 국민대학교에 이제 북한 학생들이 여럿이 있어요. 네. 해서 그거를 그 학과 교수님들이 몇 분이 알고 계시고 네. 그래서 수업 끝나면은 이제 조용히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남한에 와서 고생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다. 네. 어려울 때 나한테 얘기를 하라. 사적으로는 삼순 옆집 아저씨처럼 되게 다 내려놓고 네. 어려움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라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그렇죠. 계신다는 게 네. 그것도 교수님이 네.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적인 자리를 갖게 되었고 여러 명의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이랑 앉아서 밥 먹다 보니까 또 술도 마시게 되고 그쵸. 반주. 네, 막 막 술 마시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술을 진짜 많이 이렇게 먹이더라고요 교수님이. 교수님이요? 네, 하고 자기도 막 이게 많이 먹고 네네.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서 애들이 한 소주 3병을 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소주를 되게 안 좋아해요. 술 자체를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안 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성추행 같은 말들, 성희롱. 성희롱 같은 언어들을 이제 언급하더라고요. 근데 네. 애들이 이제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거를 되게 별스럽지 않게 이렇게 지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술자리를 다 끝내고 이제 애들끼리 나왔어요. 나와서 너의 기분이 상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애들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술 마신 상태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그래서 북한에서 온 학생들이. 네네, 그 학생들이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 제가 그 애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분 상하지 당연히. 근데 우리다 보니까 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인권 침해 어떻게 보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면 이게 인권 침해를 당한 거잖아요. 네. 누가 성희롱 할 때 벌써 누가 나를 침해하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교육이 좀 네네,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한국에서 산 학생들 같다면 이거는
성희롱이야. 네, 나 문제를 어떻게 해야 제기할 될 것 텐데. 같아라고 이제 자세를 취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북한 분들이 이거 인권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하고요.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작게나마 변화 네. 시키는데 네, 도움 주고 싶어서 맞아요. 나와 있고요. 제 생각에는 비단 이 북한 그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저희 여성 남성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고 그 이제 교육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도 어. 어려운 개인 경험일 텐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너무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우리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에게 그런 좀 언어 폭력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이 되면 너네 탈북민들은 완전 아웃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식으로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보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수위가 높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한 말들이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죠. 예, 상처가 네, 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미 벌써 너희들은 나 찍혔어 이런 느낌이 딱 들게 얘기하고 네. 그것 외에도 교수가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언어 폭력을 통해서 협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게 이것도 사실 인권 침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말 교수님들이 어떤 분들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정말 이 학생들이 학교에 정착하기 위해서 좋은 이렇게 말들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이런 일들이 좀 더 개선되고 좋아지기를 네. 바랍니다. 제 생각에 필요한 건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에 네. 들어주고 네. 제가 오늘 명함을 새로 받았는데 네. 제 명함에 있는 이름이 공감해 줄게요거든요. 아, 네, 저라도 북한 이탈 주민 친구들이 저한테 말하면 네. 공감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이한별 소장님께서는 아랫동네 정착하시면서 겪으셨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처음에 딱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이제 대학교를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고려대 캠퍼스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 네. 이제 캠퍼스 구경 한번 아, 해보려고 그렇죠. 딱 이렇게 가봤는데 이제 그 남녀 학생이 네. 이렇게 커플. 스킨십 아, 커플 네. 커플이 이렇게 어깨를 딱 겹고 가고 손도 잡고 가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게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북한에서는 학교 내에서 남녀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스킨십을 그렇죠, 했다가는 그렇죠. 큰일 나요. 문화 근데 충격. 예, 문화 네. 이게 저는 엄청난 맞아요. 충격.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하고 엄청 놀랐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 빠지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가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요. 벌써 절반 이상 지나갔어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좋아하시는 음악 있으시면 추천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들었던 노래 중에서 정말 이런 노래는 정말 나만에도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노래가 있어요. 사실 북한 여성들이 북한 사회에서 살기가 정말 남한 여성들에 비해서는 어려워요. 여성들이 그렇죠. 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협소한데 노래는 너무 좋은 노래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나만에도 없는 정말 여성들에게는 좋은 그런 노래 한 곡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북한 노래 여성은 꽃이라네. 네, 북한 노래 여성은 꽃이라네 듣고 오겠습니다. 여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한 가정 알뜰 살뜰
네, 노래가 너무 좋네요. 네, 노래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 노래를 들으니까 되게 제가 북한에서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네. 근데 제 생각도 많이 나고 북한의 제 모습 그리고 제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지금 저 노래의 가사의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현재. 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 북한에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저 노래 가사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 저희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다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또 마음이 더 아파지네요. 네. 네, 좀 이제 밝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해요. 네, 아까 산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산이 매력 있잖아요. 되게 네. 그 사계절이 있으면은 네 가지 변화가 있고. 그렇죠. 네, 저도 산을 원래 솔직히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아, 제가 여행 갔을 때 그 산을 방문했던 좋은 기억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제가 그 군대 제대를 하고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을 갔어요. 오, 제 네. 돈으로. 네. 오. 네, 그래가지고 되게 그 하나하나 어디 갈 때마다 되게 제 돈 쓰는 거니까 되게 소중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중에 스위스를 갔었는데 그 스위스에서 온천 가는 길이었는데 그 거기 산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스위스는 추우니까 그때는 좀 제가 간 게 7, 8월이었는데 그때도 되게 추웠거든요. 스위스는. 8월인데 그러니까 알프스 여름인데 산에 가셨어요 아니, 혹시? 그쪽은 아닌데 네. 그 로이커발트 맞나 아무튼 그런 네. 온천을 가는 길에 산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뭔가 산을 좀 좋아했던 기억이 드는데 혹시 산 좋아하시는 곳 있으면 하나 소개. 네, 뭐 북한산도 좋고 네. 또 저희 도봉산도 좋고요. 네, 두 곳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 얼마 전에 제가 또 산을 갔었어요. 아 진짜 많이 다니시네요. 근데 다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네. 원도봉산이라고 있는데 원도. 예, 북한 인권 증진센터 아 바로 앞에 있는 그 도봉산 바로 말씀하시는 앞에 거죠? 있는 산인데 네. 거기로 갔다가 정말 새가 제가 길을 잘못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까마귀가 나타나서 아, 막 이상하게 우는 까마귀가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길잡이처럼 약간 네, 거기 길잡이처럼 아니다. 거기 아니다라고. 근데 막 까마귀가 나무 잎을 먹는 것 같진 않은데 막 네. 나무 잎을 막 뜯어갖고 막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 새가 왜 저러지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안내도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 딱 봤는데 저희가 그 길로 가면 다른 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까마귀가 나타나갖고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였는데 네. 까마귀가 산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도 볼 수 있고 네. 또 물속에 고기도 볼 수 있고 물고기들도 볼 수 있고 새 좋아하세요? 네 산나물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 나물들도 있고 뭐 산에 가면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그 지쳤던 이런 스트레스나 또는 피로나 이런 것들을 다 날릴 수 있고 공기도 좋고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새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네,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새가. 네. 그래가지고 좀 제가 자취를 하는데 제 집 앞에 참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되게 귀여운 네. 새들이 많아서 되게 매력 있는 친구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전 몰랐는데 새들이 그 눈이 머리 양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을 보면은 그 새가 저를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새가 옆을 봐야 저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들었는데 네. 저희 사람책에서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어요. 네. 네, 혹시 아까는 음악을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이번에 책 한 권 추천 가능하신가요? 네, 저희 이 코너가 사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또 하는 금요일 코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다른 책보다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과 관련된 책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저희 남북 하나 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네.
동포사랑 홍보 간행물 자료실에서 네. 홍보 간행물로 메뉴로 들어가면 동포사랑이라는 네. 그 책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거기 재단에 전화해서 신청해서 집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이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북이요? 예, 네. 언제든지 이 자료를 동포사랑에 관련된 자료를 뭐 전철이나 이런 데서도 볼 수 있고 보고 시간 될 때 자유롭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네네. 그래서 이 책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 한국 사회에 와서 정말 정착하는 데 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에피소드? 예, 그리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 남한 사회도 잘 정착한 우수 정착 수기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또 소개하는 그런 글들도 있고 그쵸.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 한국 사회에 와서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또는 그들이 지금 찾은 직업 새로운 이 남한 사회에서의 또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착했는지 어떻게 돼서 이 직업을 갖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책이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다 보면 우리 남한 사회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들이 더 많이 없어지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서 네. 정말 정착 사례들을 보면 북한 이탈 주민인데 의사이신 분들도 계시고 네. 정말 정착 훌륭하시네요.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비록 공장에서 일을 하시지만 공장에서 그 자기 전문 분야를 어떻게 마스터해서 그쵸. 어떻게 이 일을 또 숙련되게 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담도 있고요. 정말 볼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럼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네, 남북 인터넷에서. 하나재단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네. 들어가면 네. 홍보 간행 자료실 네, 메뉴 자료실. 홍보 예, 자료실. 예, 아, 네. 그러니까 자료실 메뉴에 보면 홍보 간행물이라고 네, 있어요. 자료실에 있는 홍보 간행물 들어가시면 또 그 홍보 간행물 중에 이제 동포사랑 메뉴가 또 있어요. 네. 여러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동포사랑을 클릭하시면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북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소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제일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라디오를 네. 한 1년 가까이 더블 MC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게 매끄럽게 잘 하셨더라고요. 예. 아니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그쵸. 너무 즐거웠고요. 네, 또 즐거웠네요, 진짜. 우리 이렇게 성북구에 여기 지금 구립도서관에서 성북 구립도서관에서 그쵸. 제가 지금 2층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살던 동네에 이렇게 좋은 구립도서관이 있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방문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네, 와 그쵸, 보니까 정말 책도 소개되어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네, 맞아요. 시네마가 미디어, 있어가지고. 네, 시네마도 있고 네. 해서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떠나 있지만 네. 앞으로 자주 오려고 해요. 네, 가끔 하다 보면 팝콘 냄새가 네, 코를 찌르는데 아주 네. 배고픕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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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한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책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성북구립 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 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본부,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